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일 잡아내야 되는 암세포를 오늘 놓치고 내일 놓치고 계속 놓치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비싼 음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밥상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많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면역력이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어력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세균이나 이런 것이 유입돼도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큰 해를 입게 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감기가 심하게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다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요. 어떤 분은 또 가볍게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심하게 앓기도 하고 그게 더 진행돼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방어하는 내 몸의 면역력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의 면역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면역력 중에서 우리 선천 면역 중에서 NK세포라고 있습니다.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데 이 NK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암세포들을 잡는 그런 세포입니다. NK세포는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성도가 한 20대에 가장 높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60대가 되면 거의 반으로 줄게 됩니다. 80대가 되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매일 잡아내야 되는 암세포를 오늘 놓치고 내일 놓치고 계속 놓치면서 덩어리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적어도 수년, 뭐 10년 이렇게 지나서 뭐 CT나 이런 MRI에 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NK세포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 진료할 때 환자들이 뭐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여기저기가 아프고 뭐 이러면 면역력 검사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해서 너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죠. 간질액을 더 공급을 해주고 또 면역력이 좋아질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도록 하고 휴식을 잘 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얘기해서 다시 면역력 올릴 수 있도록 꼭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비싼 음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그 밥상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많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된장이나 청국장, 간장 같은 이런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발효식품들은 굉장히 좋은 면역 강화 음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식품들은 살균이나 또 우리 몸에 그 정장 작용을 해주고요. 항암 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김치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살균과 정장작용,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에는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해서 이 역시 우리 몸에 면역을 올려주게 됩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은 진통작용과 또 항산화, 항암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으로 항균, 항암 작용에 효과적입니다. 배추나 파 등의 채소는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항산화, 항암 작용에 효과적입니다. 김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면역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흔히 입병이 잘 생깁니다. 원래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헤르페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입술 주변으로 주로 나와서 수포를 일으키고 아프고 가렵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감기가 평소보다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질염이라든지 또 방광염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위에는 유익한 균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균들도 있는데 평소에는 내 면역력이 강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질염이 걸린다든지 방광염이 걸리기가 쉬운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대상포진은 그 증상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면역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수두를 앓잖아요. 그럼 그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제가 안 돼요. 면역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타고 나와서 수포를 만들고 근육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따갑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 여자 환자인데요. 유방암을 앓으셨고 지금은 이제 다 완치가 돼서 생활하고 계신데 단순 포진이나 그 대상 포진이 자주 생겨요.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이제 병원에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예외 없이 뭐 입병이 생겼다, 대상포진 그 수포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액을 놔서 간절하게 빨리 공급해서 그 영양소와 함께 항산화제와 함께 넣어줘서 그 증상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면 좀 더 빨리 그런 증상들이 해소되곤 하죠. 숙면입니다.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는 게 필요한데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잠은 언제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밤 한 10시, 11시 정도부터 새벽 3시 정도로 포함해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이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다 멈추고 우리 몸에 그동안 쌓여있는 해독을 한다든지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그 시간에 하거든요.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도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해 줍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손 씻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손위생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질병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손만 잘 씻어도 그런 균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양을 골고루 단백질이라든지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또 비타민 이런 것들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게 되면은 또 면역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 관리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나쁘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사실 그 스트레스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는 그 스트레스를 인지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인지해서 우리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그 스트레스를 인지해서 뇌하수체에서 그에 해당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입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리고 지지를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또 그 아드레날린은 우리의 근육을 수축시켜요. 딱딱하게 굳으면서 어깨가 무겁고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죠. 또 하나가 코티졸인데 그 코티졸은 우리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졸이 높아지게 되면은 반대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의 림프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면역 세포인데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림프구가 뚝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암세포들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년 동안 지속되게 되면 결국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마음 관리, 마음을 즐겁게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면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면역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 그 똑같은 재료인 그 단백질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타 엔돌핀으로 분해가 됩니다. 일단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진통 효과가 있어서 몸을 안 아프게 해주고 면역을 올려주고 우리 몸의 집중력이라든지 인지기능 같은 걸 좋게 해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곧 나의 면역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